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불타는 보리심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방학도 없이 막 해나갑니다. 멋있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힘든가 보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돈은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방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이상을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스스로 경험했던 부분을 또 말씀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은 저번 주에 화두 속꼬리 화두를 또 다시 한번 되새겨서 또 경험한 게 있으면 또 말씀해 보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저는 요새 아주 많이 듣는 말이 무덥다, 무덥다. 이제 그 카톡, 저희 이제 그 학부형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그래서 이제 카톡을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무덥다, 무덥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더니, 무덥다는 것은 더위가 없다는 뜻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무덥다는 더위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결국은 무덥다에는 더위가 없고, 아, 내가 더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어떤 데 보이고 어떤 데 들리는 게, 아, 내가 의식이 눈에 있으면 저걸 보이는 거고 귀에 있으면 들리는 거고, 그렇지 그게 밖에서 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덥다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 차원에서 생각 차원? 그 작용이 왜 일어났을까? 왜 더우면 무덥다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무덥다라는 말을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막히는 거예요. 경험치가 없는 원래 생각보다 좀 더 더위를 느껴서, 기대보다 더 높아서, 자기가 기준했던 것보다 예. 참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 항상 생각의 차원을, 우리는 생각의 차원에서 해탈되자,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차원에 어떤 순간에 어떻게 그거 밖에 모르는 그 세계에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꾸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생각에서 생각의 바탕, 생각의 이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의자, 번뇌를 여의자, 버리자, 끊어버리자, 이 차원이 아니고, 말로 이제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라도 내가 생각에 머물러 있는가, 생각 차원에서 헤엄치고 있는가,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전주에도 못 나오고 한 주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 더위에, 여름에 건강한데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계속 몸이 내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아차리려고, 왜 아픈지, 물론 그 알아차림을 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아, 왜 몸이 아프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아플 것 같지 않은 이 여름에 왜 내가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 결국에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지만, 심지어 잠을 못 자는 것까지도 계속 알아차리려고 밤에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왜 잠이 안 오는지, 왜 자다가
1시간 간격으로 또 깨고 또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잠들고 이게 과연 잠을 자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들도 계속 떠오르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몸이 돌아오는 것 같고 그 몸 상태를 그냥 알아차리는 거에 한 주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차리는 것에 지금 비중이 생각의 차원의 쪽으로 머물러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알아차려지는 그 느낌의 현상 쪽으로 내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그 알아차림에 물론 생각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런 알아차림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갔지만 이제 알아차림을 순간순간 하려고 하는 그 버릇 몸에 배어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내가 알아차려야겠구나라는 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보면 내가 왜 아픈가, 잠을 왜 못 자는 건가, 이게 잠을 잔 건가를 알아차림을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했다라는 그 얘기만 있어, 얘기만. 알아차린 현상은 없어, 지금. 지금 본인 얘기한 예. 거가 보면. 그러면 그 시간이 알아차림이 주로 현상으로 작용됐던 것이 아니고 어디 쪽으로만 있었다? 알아차림이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생각에 있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현상, 그러니까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이제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니까 이제 기계톱으로 손톱이 이렇게 잘라졌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게 이 고통이 오잖아요. 예. 그럼 이 고통이 손끝부터 시작해서 오는지 쭉 따고 이렇게 쭉 오는지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을 다치면은 먼저 생각이 와요.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네. 목탁 쳐야 되는데 못 치게 생겼네. 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먼저 딱 작용하죠. 근데 이전에 느낌이 먼저 있잖아요. 감각이. 그러면은 내가 손가락을 다쳐서 목탁을 더 못 치게 생겼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는 것은 어쨌든 생각의 차원의 쪽으로만 머물러 있던 현상이고 많은 비중이 이제 여기에서 오는 순수한 어떤 감각의 흐름이라든지 그것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의 현상적인 것의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낫다 좋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알아차림이라는 이 수행에서 무엇을 놓쳤는가 그것을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생각들, 그러니까 무지 한심하고 좀 비겁하고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스쳐 지나가는 걸 이렇게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아직 확실한 인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인정은 아니고 지금은 좀 체념 이게 생각 차원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속에 이런 그 유치하고 한심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이렇게 더 인식을 할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 나니까 뭐 굳이 내가 내 살림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딴 사람한테 내가 뭐 잘 보여서 뭐 하나. 이미 난 나를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알아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까 이제 인정하는 건지, 체념하는 건지, 이제 뭐, 행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인정하는 것과 체념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예를 들면 되게 속이 좁은 거라, 좁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 알아차렸어. 그래서 인정하는 거하고, 그래서 체념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정은 벗어나는 길이고 체념은 빠지는 길이고. 체념은 빠지는 길이고, 마이크 쓰세요. 체념, 마이크를 쓰세요. 체념에는 그거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것 같아요. 거부. 예. 아닌데,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지. 예. 인정을 안 근데 한 그냥, 거고. 아휴, 반대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깊은 곳에는 거부와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념은 결국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은 편해진 것 같아요. 예, 그 전보다. 그 체념이 내가 너무 지금 순간 불편하니까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는 데는 인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될 수는 있죠. 약효가 진통제로 따지면 좀 몰핀? 마약같이 그 정도의 그 효과는 빨리 올 수는 있겠죠. 그런 상태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인정하는 거하고 체념하는 거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거는 이제 자기를 계속 돌이키면은 그게 개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이거 한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차렸는데 이걸 내가 인정해볼까 하는 거하고, 인정했을 때 마음 알아차리는 또 계속하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체념해버렸을 때 그 뒤에 남는 내 감정 있죠, 막 그것까지 계속 알아차리면 개념 정리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를 이렇게 되돌리고 자꾸 깊은 데까지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인정하는 것과 체념하는 것, 그래서 진짜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하면. 네, 또. 혼자 답 아프게 산 것 같아서 정신없이 알아차림 순간순간 하긴 했지만요. 움직이면서 때로는 많이 잊어버렸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일주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너무 힘든 상담이 들어와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승려라고서 이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줘야 되는가, 나는 어떤 그런 그 좋지도 않은 얘기, 처음에는 어떤 상담했을 때 해결은 해줄 수 없지만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같이 했지만 이게 한 3번까지 가니까는 내가 계속 들어줘야만 되는가, 귀찮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이렇게 정말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귀찮아하고 있다, 내가 귀찮아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하게 되는 그 거부감, 말을 하지, 오면 벌써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는가, 그게 반복적인 생활이 사실 일주일이 딱 됐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세속분 우리 부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어요. 제 말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제 솔직한 심정은 좋은 소리만 들어도 힘든 이 여름에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니까, 힘든 얘기만 듣고 나니까 힘들었다는 거, 도망가고 싶다는 거,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뭐 저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심정을 저도 똑같이 겪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제 스님으로서 하나 이제 방편을 가르쳐 드린다면, 그럴 때 염주가 필요해요. 염주가. 그럴 때 염주를 돌리고 있으면 됩니다. 염주를. 그래서 염주예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거냐면 내 안에 똑같이 업장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서로 공명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걸 받아주는 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업장을 내가 염두를 통해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그 거부하고 싶은 마음, 힘든 상태, 그것에 해탈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대에게도 심리적으로 훨씬 더 상대가 알아요. 스님이 지금 벌써 내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좀 힘들어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마나 부모한테는, 선생님한테는 무조건 땡깡 부리잖아요. 선생님한테는 억지 부리고, 그건 똑같거든.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억지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리광 받아줘야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또 거진 같습니다, 심리가. 그러니까는 부모가 돼봐야 되고 그 마음하고 정말 너무 내가 볼 때는 같아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염주를 그때 충분히 활용하라. 염주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저도 무지 동감하는 상황입니다. 좀 고생이 많으셨고, 모두가 그렇지만 중동을 다녀오고 이랬던 분들은 이번 더위 이런 게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덥다, 힘들다,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똑같이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역시 그렇게 또 힘들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암기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 네, 저는 이번 한 주가 고추로 시작해서 고추를 끝납니다. 고추. 네, 고추 따는 고추예요. 그 빨간 고추를 따면서 맨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 내가 얼마나 뭘 먹고 살겠다고, 김치는 잘 먹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그냥 그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따는 제 모습이 나중에는 막 처량해지고, 이게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계속 그게 또 한 짓만 하다 보니까 우리 도반이 또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그냥 또 쓰러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따졌죠. 그 따주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따르라 그러고 계속 그 연속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집 그 형님 댁에 고추를 따면서 그 욕심이 되는 게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다른 집 고추를 따면서 참 이렇게 잘 있고 탐스럽고 좋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저희 고추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게 정말 화가 나고, 이거 농사를 이거 우리 형님이 이게 지은 건가 마는 건가 막 그냥 막 올라오는 마음에, 제 성격 같으면 이거 저보다 뽑아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막 올라오면서 고추를 잡았는데 그 고추 대가 막 부러지고 막 저의 화난 마음이, 농사는 제가 짓지도 않고 잠깐 동안 따주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제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여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참 고생, 노고가 많았습니다. 미련이 넘는 노고를 이끌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하우스에서 참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돈은, 깨우침은 한치도 누구도 한순간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더우니까 집중도 떨어지고 계속 그러죠. 별로 깨달음에 대한 그 강렬한 마음도 자꾸 떨어지고, 필요성도 덜 느껴지고 당연한데, 제가 이제 한참
참선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연구를 했을 때 졸리더라고. 졸리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참선을 할 때 졸리면서 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별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죠. 예. 연부를 할 땐 특히 그렇죠. 정근할 때 졸고 하느니 그거 저 일념으로 삼매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릴 때는 안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안 한 적도. 그런데 어느 날 든 생각이 내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만 남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영혼만 남는다 이 말이야. 육신이 이제 물리적 현상으로 이제 흩어지니까. 그러면 이 영혼의 에너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느냐? 그 상황으로 내가 가본 거지. 유치해 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당연히 못 차리겠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그나마 이렇게 집중하고 차릴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집중. 몸으로 느껴서 그래요. 그렇지. 몸으로 느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정신은 기본적으로 있고 마음은 있고 깨어 있으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그 의식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고 마음을 그렇게 나름대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보거나 그럴 수 있는 물리적인 바탕이 뭐가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 허공에 H2O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증기가 있죠. 예. 그 안 보이죠. 예. 그럼 이게 물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이렇게 담아야지. 예. 그릇에다가. 그렇죠? 그럼 이제 물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거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이 육신이라는 기준점. 마음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잡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 어디 있냐? 응? 어디 대목하고? 응? 오늘 여기는 안 나오나? 오늘 세무거주가 아니에요? 세무거주? 아니 여기 무거주잖아. 요번 아니고 다음 챕터에 있다. 다음 챕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졸릴 때도 정근해야 되는 거예요. 졸릴 때도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졸면서 염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졸면서 정근해야 되고 졸면서 명상해야 되고 졸면서도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이 명료할 때만 뭐 참선을 하고 화두를 하고 정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필요해요. 혼침 있을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잠들 때도 한다는 게 그 말씀 같은데 잠들 때도 한다는 게 몸이 없을 때 한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이해를 들어준 거예요. 몸이 기준점이 있는 상태, 그릇이 있는 상태, 그릇이 있으니까 물이 거기에 담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온이라는 거, 몸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몸이 기준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니까 안팎이 있는 것이고 멀고 가까운 것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음에도 우리가 흔들린다고. 혼침이 오고 싫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 기준점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준점이 없어졌을 때. 더 자유로워진 거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뭐를 전제된 말이죠? 자유롭다는 건?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속박이잖아. 그럼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유로움을 인지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속박된 게 있고 그걸 벗어나서 그렇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속박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했을 때 그 자유는 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박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속박을 전제로 한 말이야. 그럼 이제 속박이 없어. 그럼 그 자체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를 그렇지. 가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방금 처사님이 말한 그 자유라고 주장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가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었잖아, 나한테. 그 되물은 것의 답을 나한테 찾지 말고 그렇게 내가 되물은 것을 돌이키라고,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면은 그 의문점의 해답, 시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한 겁니다. 네?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 화두 소 꼬리를 자유롭게 소꼬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말을 해줬던 것에서 똑같이 여러분이 돌이켰어야 돼요. 똑같이 스님이 그 화두를 풀어서 타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해 줬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봤었어야 돼. 그것을 들은 순간에 여러분을 돌아봤어야 되는 건데 돌아본 것 같지가 않은데. 돌아봤습니까? 자꾸 돌아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에 막혀서 저렇게 생각을 못했냐라든지 자기 의식의 흐름이 지나갔지만 이렇게 다시 돌이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 아, 내가 저 말을 들으니까 저 어디에 내가 꽂혀 있더라. 저것을 그때 이렇게 풀려고만 했다더라. 뭐 이렇게 자기 의식의 상태가 어디에 걸려 있었으니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화두가 타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님이 그럼 화두를 타파시켜가지고 시원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혀. 그건 독이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아니, 저렇게 당연하고 시원한데 나는 왜 저렇게 시원해지가 못했지? 그래서 돌이키면, 아, 내가 어느 상태에 거기에 그대로 속박돼 있었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그것만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었구나. 그거를 찾게 하기 위한 타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가 여러분한테 나와야 여러분 살림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돕니다. 그게 깨우침으로 가는 거고. 그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충분히 저도 그때 이렇게 돌아서 그냥 다 앉았는데 그때 내가 요거를 또 했어야 되는데 막 그때 딱 그 걸림이 하나 딱 있었어요. 네, 뭐예요? 딱 돌아섰을 때 스님한테 고민 스님한테 원효 스님한테 제 꼴이 보셨어요? 하고 그걸 내가 먼저 여쭤본 거야. 딱 돌아서면서 그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건 본인을 돌아본 게 아니야. 아니 그럼 저는 못 보더라도 스님 혹시 못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까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남의 살림만 관심 있죠. 계속 우리는 그렇게 남의 살림. 그러니까 남의 살림이라는 거는 생각에만 관심 있다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현상이야, 그게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나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돌아본 사람, 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속일 수 없이 표현돼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같이 경험한 사람은 그냥 알아버려요. 그게 서문답이고, 서문답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니까 순간에 잘 자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놓쳤더라도 또다시 보면 돼요.
오늘 진도를 전극 전지 뭐 틀린 거 없죠? 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늦어진다. 서둘수록 더 더뎌진다, 지체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본 게 있습니까? 금방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많죠. 그런 네. 그러면은 왜 서둘까요? 우리가 늦는다고 생각해요. 늦는다고? 그렇지, 늦는다고 생각해. 늦었다. 그럼 왜 늦었다고 나는 판단을 하죠? 자꾸 다음 걸 생각해요. 다음 그렇지. 걸. 다음 걸. 그렇지. 그러면 지금을 놓쳤다는 의미죠, 그게. 예. 늦었다는 건. 네. 지금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늦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에. 기준이 그렇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도달해야 될 기준. 그 기준이 그게 현상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거가 아니고 생각. 내가 정해놓은 거죠. 내가 저 시간에 가야지, 이 시간까지 이걸 맞춰야지 정해놨죠. 다 뭐예요? 어디서만 다 생각. 늦었다라고 판단되는 거에 그 바탕이 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였어? 생각이었어. 계속 생각이죠. 생각. 이렇게 우리가 몇 겹의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순간순간 겹겹을 자꾸 알아차림을 지금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거기서 해방이 안 돼요. 해방이. 지금 여러분 밴드 수행에서 보면 그 의식이나 자기 행위나 이런 게 많이 변화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수행의 어떤 그 진척이나 시간 기간에 비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같이 느끼는 걸 거예요. 그거는 생각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 바탕을 경험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계속 또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건 수행이 하나도 안 돼. 내 삶이 안 바뀐다고. 전극전지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읽어보세요. 집지실도.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여기서 집착했다는 것이 무슨 현상이죠? 집착하게 되면 이 도자가 그 깨달을 도예요. 깨달을 도. 제도한 도자도 되지만 깨달을 도예요. 생각에 집착? 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자기를 경험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걸 되돌아봐서 한 말은 아니야. 그 말은 생각에 집착하는 것, 생각에 집착하면 깨달음을 도를 잃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집자를 생각에 집착했다는 말로 한 것은 배워서 한 말이고 내가 나를 경험해서 나의 의식을 알아차리고 되돌려서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집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직? 예, 아직.
그것도 내가 배운 것을 찾아온 거라니까. 배운 것은 다 생각의 차원에 있는 거죠. 지식이죠. 정보죠. 그 정보에 있는 도서관에 그 책의 한 페이지에 아집이라는 것을 찾아서 내가 끄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집을 경험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뒤에 마이크 있어요. 그 맞아요. 저렇게 찾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냐, 그라 돌이켜보니까 창을 나가야 된다는 거에 붙들렸다는,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그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꼬리를 살펴볼 생각은 뭐 그냥 오로지 그냥 힘으로 나가고야 말겠다는 그렇죠. 그거만 생각했다는 거를 지금 집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식 못하는 사이에 온몸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거에 상당히 사실은 그냥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다는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런 식의 사고 방식이에 돼요. 그래야 수행의 진척이 빨리 옵니다. 내가 무엇에 붙들렸는지를 자기가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돌이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작은 창틀이라 그랬으니까 머리부터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머리 빠져나갔지만 몸통은 더 크잖아. 이걸 빠져나가기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걸 생각하면서 곧 나의 감정하고 동일시된 거죠.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붙들려 버린 거야. 나가야 된다. 나갔구나. 그게 다 뭐냐면 생각의 차원에서의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무슨 집착, 아집 그런 형용사적인 것이 아니고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면 도를 잃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립 사로. 아주 예외 없이 삿된 곳으로, 삿된 길로 빠진다. 자, 그럼 여기서 삿된 길로 빠지는 게 뭘까요? 생각에 머문. 그래요, 맞아요. 다시 어디로 빠진 거라고요? 생각의 차원. 이 집자를 여러분이 집착이라고 이해하거나 아집이라고 이해하거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그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변한 게 있었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도 아무 소용없다니까. 이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꿈을 꾸겠죠? 네? 꿈을 꿔. 이 꿈에서 내가 돌을 닦고 선지식을 만나고 해탈을 하고 무슨 십지보살이 되고 화두를 다 타파를 했어. 그러면은 화두를 타파하기 전 중생으로 있다가 부처가 됐을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 꿈 안에서는. 그런데 꿈에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지. 깨달았는데, 부처됐는데. 근데 꿈으로 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게 이 얘기야, 이게. 십지실도 필입사로. 필입사로 하니까 또 사로가 따로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지. 삿된도가 집착하면은 정도로 안 가고 이렇게 삐지러 가는 줄 알겠지. 아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의 틀, 사랑 분별을 하는 그거 밖에 모르고, 오로지 여기 꿈꾸는 이거 밖에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는 이거 안에 있는 것 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도대체 여기서 꿈을 꾸어서 한번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꿈꾸는 현상을 한번 보는 걸 경험하고 다시 꿈을 꾸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꿈을 깨본 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안에서 부처되라 그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 이 안에서 부처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꿈 안에도 84,000 법문이 다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거는 이 84,000 법문 전부 84,000 법문 중에 하나라도 예외 없이 요 법문을 통해서 요 하나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꿈을 깨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티브를 써먹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이 잠 속에서 깨닫는 거로 써먹는다고. 어떻게 좀 심하게 비유하면 그것을 대승경전에서 보면 소승법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너희 꿈 깰 때 됐다. 좀 비유가 비약됐으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방지 자야 뭐라고 해석할까요? 놔두면 옆에 있잖아요. 놔두면 그냥 될 대로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 그렇죠? 자, 이 말을 입으로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이 확 경험된 게 있어요. 의식이 올라온 게 있다고. 순간적으로. 뭐죠? 말씀해주세요. 술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게 벌써 딱 왔죠? 그게 자기 살림이야. 자기 돌아보는 얘기야.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일까요? 저는 방금 그 꿈속에 말씀하신 게 되게 다 지금 이게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딱 저희 모습인데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본인 우리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면서 또 물론 뭐가 없어요? 경험된 게 없어요? 자기 의식. 그 깨달으려고 우리가 벌써 이런 밖으로 튀어나가야지 했는데 지금 스님 말씀 중에도 이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못 찾고 있어요. 어리석은 주민이구나 그런 판단을 또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차피 이제 우리 이야기는 거짓 판단된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판단된 것에 머무르냐 안 머무르냐는 이제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방지자연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듣는 순간, 이게 해석이 되는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순식간에 방조라 그러나? 방조? 방관이라는 게 딱 현상이 그냥 바로 떠올라 버렸잖아요. 그럼 할 게 없네? 그럼 놔두면 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대답한 것만 벌써 가지고 한 60점이니까 더 이상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채무 거주 이 뜻이 뭐죠? 번째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자, 또 그러면 이게 뭐 어려운 해석은 아니니까 또 이거 딱 듣는 순간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또 뭐예요? 어떻게 가거나 머무르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없다 그랬을 텐데 저게 우리는 그렇게 자꾸 가거나 머무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에 자꾸 생각하거나 아니 생각에서 그렇지, 말거나 오케이. 자꾸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는 머무르거나 가고 있다는 거잖아. 네. 네. 그걸 보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 이 얘기는
이 본체라는 것은 머무림이 없다, 가거나 머무림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을 알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본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딱 올라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나를. 본인을 봤지. 그러니까 경전은 경이라니까, 거울경이라니까. 조구 각하요, 회강 반조구 그게 속골이 화두고, 응? 전삼삼, 후삼삼 화두고, 그런 화두에 그 같은 화두가 엄청나게 많아요. 마삼근이 또 같은 얘기고. 옛날에는 이게 거의 이런 분위기가 24시간 동안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매일매일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저희는 벌써 이거 해서 감은 벌써 또 달라지죠. 완전히 네. 달라지죠. 세상이 다르잖아. 여기 이 법당 이 순간 세상하고 여러분이 이 법당 나서면 세상이 차도 빨리 다녀, 운전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뭘 가야 돼, 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화두선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이거라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 화두선 가나선이 불완전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는, 이 시대에는 안 된다, 안 맞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다르다고. 환경 정서가 너무도 다르다고. 그럼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면 특수 수행 전문 단체에서만이 국한되면 이게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차피 이미 속세에서 이런 환경에 오랜 세월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는 과정이 너무도 오래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자 단계를 내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해야 돼. 격리된 상태에서 그것도.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요새 행자는 다 각방 달라 그래. 각방. 행자 생활을 해도요. 그럼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하고, 특히 이제 저기 서양인들한테 얼마 전에 그 스님, 경각 스님도 그런 얘기죠. 그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우리 정서에 더군다나. 그리고 그것을 유교적 상하 관계 무슨 뭐 복종 그쪽으로만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뭐 인권적으로 이렇게 저간 행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이미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는데 그것에 백업 지우개 작업은 안 하고 그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도의 세계라는 것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도를 정보화, 지식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가 아니지. 그럼 도는 죽는 거고 불교는 죽는 거예요. 거긴 부처님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의 정보만 있지. 깨달음의 지식. 그러니까 지금 뭐 불교 시스템, 종단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 이런 것이 꼭 좋다고 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제도화 변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방지 자연은 이걸 놓는 거지만 지금의 방지 자연은 오히려 들어야 된다는.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채무거주다. 이 채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도채관 있었죠? 대도채관. 네. 대도는 어떻게 하다고? 반대하다. 대도는 반대하다. 이때 이 채가 이채. 그러면은 채 근도는 완전한 우주는 완전한 도는
뭐하다고? 무거죠. 오고감이 없다. 오고감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부중, 불감. 불구, 부정. 반야신경이 그대로 나오죠. 마음은 오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은 오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마음을 생각보다 생각의 바탕이라고, 생각보다 더 큰 존재라고 놓고 보면 생각은 오고감이 있고 마음은 오고감이 없고, 마음을 바다라고 비교하고 생각을 파도라고 친다면 이 바다는 증감이 없다. 요 파도는, 생각은 증감이, 변화가, 오고감이 있다. 그러면 오고감이 없다면, 오고감이 있는 것은 무슨 차원입니다? 생각 차원. 그 다음은 임성, 합도. 맡기면 도에 그냥 개합해버린다. 도가 돼버린다. 깨달음의 당체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성이 무슨 성, 뭘까요? 어떤 현상일까요? 깨달음. 원래나? 이건 지시에서 찾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지시에서 찾은 거예요. 네? 본성? 네. 무슨 본성? 자기 본래 같은. 요 해석이 뭐예요?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요. 이 문구 해석을. 그렇지. 성품에 맡기면, 성질에 맡기면 그냥 도가 된다. 이게 뭘까죠? 이게 뭐죠? 이게 뭘 설명한 거죠? 여러분 돌이켜봐. 여러분은 돌이켜봐.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중에 여러분은 스스로 경험한 것도 되고,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한 것도 되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경험한 것도 되고. 전에는 이제 애들이 저렇게 밖으로 큰 애 작은 애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 가면 이제 특히 이제 집사람 저하고 저도 확인을 해도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금강경 수련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졌는데, 의식이 좀 넓었다 그럴까? 그냥 어디 있든 그냥 거기 있든 그게 별로 이렇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전에는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여기 안심이 되고 그냥 그걸 인정하게 되는데,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을 때는 특히 저렇게 출탈하게 되면은 자꾸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잦아들고, 거기 있든 여기 있든 별로 이렇게 그 오고감이 없는 거하고 좀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그 걔가 바로 나고 내가 걔고, 거기 있는 걔나 집에 있는 나나 뭐 거의 뭐 그게 그런 아주 좀 권력이 좀 없어졌다니까? 네, 그런 경우가. 네, 그러면은 이제 전에는 애가 어디 가면 불안했다 이거예요. 어디 가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불안했죠. 근데 좀 금강경을 하고 도를 좀 공부하니까 뭐 관여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이제 좀 해탈됐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어디 가든 별로 걱정이 안 된다. 핵심은 이런 얘기죠. 지나고 제자리에 돌아오더라. 네, 또 그래도 결국 항상 제자리에 돌아오더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합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볼 게 뭐냐면, 내가 조금 뭘 깨달아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여를 지금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내가. 나를 말. 네?
나를 봐야지. 그렇지, 나를 봐야지. 나를 보니까 어땠어요? 얘가 완전히 걱정해서 내가 해탈됐어? 아니면 그래도 걱정이 됐어? 남아있지. 그 남아있지. 그 나를 보는 연습, 나를 보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얘를 이렇게 내보내도 별로 걱정이 안 되네. 나 이 정도 됐네? 그게 아니고, 그건 무슨 차원에 머무른 거야? 생각, 판단 차원에 머무른 거예요. 이거는 도 닦아진 게 아니야. 도 닦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뭘 보는 거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저 밑에서는 불안하네? 올라오네?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화하고 전화하거나. 또 근데 전화하면은, 싫어하니까 와이프가 시키지. 그럼 해보라고. 그러면은, 전화하거나 또 이제 시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거 수령을 해가지고 알아차림을 해서, 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기에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내 판단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해봐라 이런 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한 거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내 안에서 의식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가 혹시 기억나요? 뭐 혹시 뭐 싸우지나 않았나 뭐 걱정거리는 아니었나? 그건 걱정거리고 그 걱정거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의식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걱정거리가 있잖아. 근데 표현은 못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정도로 내가 자유로워졌고 걸림이 없는데 표현하면 되나? 이렇게 표현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불안한 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 괜찮겠지. 그렇지.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이해를 잠재워야 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저는 뭐 그럴 경우에 그냥 TV 틀다든가 뭐.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회피고 도피 네. 방법이고.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 그것도 이제 도피의 방편이고. 예. 이거를 이 불안한 감정을 직면해가지고 누르는 방법이 있고 도피해서 좀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지금 대부분 도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직면해가지고 누르는 방법이 뭐냐면 직접 전화를 해. 물어봐요. 그렇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제 요거는 누르는 쪽이 아니고 그냥 요거를 지배당하는 쪽이지. 그거는 현실로 지배당하는 쪽이잖아요. 불안하니까는 네. 했으니까. 그거는 불안함에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때 표현한 거죠. 그럼 전화도 하지 말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 불안하면 감당 못하면 전화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아차에만 놓치지 않으면 돼, 계속. 그래서 전화하면 돼. 불안해하고. 자기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호리유차야, 그게. 그 방법이 아닌 올라오는 걸 알아서 불안한 거고 얘를 눌러야 되니까 뭘 하냐면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해서 눌러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는데 나 이 정도 수행이 됐는데 이 정도 차원인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지어내요. 얘를 누르기 위해서. 요 현상을 아까 거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또 보세요. 자, 그 다음 신도가 놔두면 도에 계약한다. 그냥 도가 돼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연 설명한 거냐면 요거 부연 설명한 거죠? 네. 방지자연.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한 거죠? 그죠? 네. 왜냐면은 아까 방지자연 듣는 순간 방관, 방조, 그죠? 그 마음이 딱 떠올라 봤잖아요. 뭐로 또 닦나? 그 마음이 딱 떠오르니까는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부연 설명한 거예요. 치밀하죠. 의식의 흐름을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승찬조사는 예를 들면 다 보고 있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도 닦고? 뭐하러 지금 내가 왜 수행을 해? 그죠?
그만 요만하면 바로 그 생각 올라온다니까 전부. 그거를 승찬조사는 이미 벌써 명약 관하게 다 아니까는 요 얘기를 하고, 그죠? 요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같이 또 강조해 주는 말이에요. 이거 소요? 전례. 이게 무슨 뜻이죠? 응? 이게 이 소요가요. 예. 예, 쉬고 놀고 거닌다 그런 뜻이에요. 예. 소요가. 소요하면 번뇌가 끊어진다. 자동으로 끊어진다는 얘기지. 건일면, 건일료. 그러니까 계속 여기 지금 방지자연에서 계속 여기까지가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방지자연이란 말을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승찬조사가. 근기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을 탁 해버리니까 도닦기 싫어하고 힘들고 그 벽에 붙이는 사람은 바로 놔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더 기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요. 소요가 그냥 여러분 플레이 노는 거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르게 노는 것 같아? 다르게 노는 거지. 예.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하자면 유유자적이라 그럴까? 소유해도 다 되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해도 이룰 건 다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렇게 못하고 있죠. 네. 우리는 뭘 긴장돼 있죠. 꼭 해야지 하는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해보는데 긴장돼 있고 집착돼 있고, 그게 좋은 것을 하자라든지 돌을 닦자라고 해도 집착된 거고, 돌을 닦지 집착된 거예요. 소요는 그 전후가 다 집착 현상이 없이 논이는 거지. 관심이 없이 이렇게 어슬렁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나 그 현상들이 다 내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소유하는 사람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흥얼대고 노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현상이나 모든 거하고는 내가 일체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 이 소유예요. 관여하질 않잖아.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관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즉시 그냥 관여가 되죠.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 못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유예요.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데 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뭐 정확한 비유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개념, 개진.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핵심 뭐예요? 뜻이 뭐죠?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 개진. 요게 이제 멜게란 말이에요. 멜게. 매여 있다. 끈에다 이렇게 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에 묶인 거예요? 뭐를 묶은 거예요? 생각. 생각을 묶으면, 생각에 묶이면, 생각을 묶으면 어떻게 된다고? 참됨에 어긋나. 참됨하고는 관계 없어진다. 참됨이 어긋난다. 참됨이 무너진다. 이 말을 그때 여러분이 경험한 게 뭐예요? 스스로로. 한번 이제 여기서 저희 집에서 여기 왔다 가는 길에 큰 터널이 2개 있는데 신림 터널하고 솔치 터널하고 2개를 지나는데 그 터널 들어가면서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점령을 했어요. 그게 과거 어떤 일에 대한 건지 하여튼 그러면서 쭉 근데 터널 지나고 나면 좀 있다가 이제 그
속도 카메라가 나와요. 내비에서 이제 경보음이 울리고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생각에서 퍼뜩 깨 나오면서 내가 터널을 지나 왔다는 것도 이제 그때서야 알고 그러니까 잠시 한 1, 2분 사이지만 101몸을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생각이 옮겨서 현실과.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는 사고의 습관이 이제 바뀌었네요. 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려서 경험하는 걸로 아주 이제 도예문턱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은 엄청나게 많이 생각에 붙들려서 생각 속에서 너무 많이 살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에서 붙들려 가지고 잘 못 나오는 타입 중에 직업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법 쪽에 공부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참 생각 놓고 생각 밖으로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정말로. 왜냐면 법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면은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 이 문장을 받아들인 체계가 일반하고 또 달라요. 아주 정형화시켜야 돼요. 아주 모든 것을 형상화시켜야 돼. 상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법문을 못 외워. 그러니 상 깨고 상 밖으로 나오고 생각 차원을 밖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살님은 그 밴드 수행에 글 올리는 거를 아주 주구장창 열심히 더 자주 올리셔야 되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생각의 차원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에서. 이게 다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죠. 방지자연. 놔버리면 그냥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놓는 데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생각이죠? 네. 채 묵어주다. 몸뚱이는 본체라는 것은 거주가 없다. 그러니까 거주가 없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이런 어떤 글씨나 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우리는 어디에 개박된다? 생각에 개박된다. 생각에 매인다. 좋다. 그리고 이제, 야, 저거 참 좋은데? 좋다. 이 말은 어디다가 생각을 기준으로 둔 거예요? 좋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 나쁘다. 그죠? 나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이거 있죠? 펜이. 지금은 없죠? 이 없다라는 건 뭐가 전제된 거예요? 이거 있다. 있다를 여러분이 인지 못하면 이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말을 못한다니까 이거는. 근데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그 다음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좋다는 건 나쁘다. 그러면 좋다라는 게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뚝을. 나쁘다. 생각에 냈잖아.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잘 하셨습니다. 네. 공부를 하십시오.